결국은 이런 깎아내리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 119 폭동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경찰에서 58명을 구속했는데 사실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정도의 소요행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죠.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한 2009년인가요? 쌍용 자동차 맞아, 파업 예. 사태 때 한 60몇 명인가를 한 번에 구속을 했는데 그것도 70며칠 동안에 이제 나눠서. 60몇 명 네. 한 거였었고 지금 이번에는 58명을 구속을 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배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날 것 같고 1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구속한 사건은 처음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 볼까 하다가 혹시 나도 지나가던 사람들 다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네. 윤석열 체포방법 막 이런 거 썼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못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네. 막 얼굴이랑 다 가리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21세기에 내가 내 집 앞에 나갔는데 맞을까봐 무서워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동동 싸매고 단다고? 이게 너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리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발본색원한다는 네. 생각으로 그 배후 세력과 교사범, 방조범까지 다 아마 수사를 그러니까 이런 하게 될 얘기 것 좀 여쭤보고 같습니다. 싶어요. 사실 저도 경찰을 출입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네. 전직 경찰관으로서 얼굴 꽁꽁 싸매고 선글라스 쓰고 법원 가서 부셔도 그 사람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경찰은 이런 스트리트 범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누구는 휴대폰도 안 갖고 가고 뭐 그다음에 버스를 탈 때 일부러, 일부러 예. 현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폭도 중에 한 명이. 근데 그럴 경우에도 CCTV를 그러니까 정말 막노동인데요. 이게 CCTV를 다 깝니다. 우리나라가 좀 생각보다 조그맣게. CCTV 네. 가 경찰이 많습니다. 다. 예. 집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집까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흔적이 걸어갈 다 있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들을 다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지만 있으면 이런 범죄는 잡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결국은 이 폭도들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전직 경찰관으로서 봤을 때 그 사태 이면에 어떤 부분들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게 계획된 범죄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 사람이요. 저도 이제 그 집회를 많이 막아봤지만 이 집회에서 갑자기 폭도로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망설임이 없잖아요. 마구 때려 부수고 가만히 있는 경찰을 막 때리잖아요. 맞아요. 네. 보통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인 집회로 바뀌냐면 그만 이제 막 무질서해지고 막 이렇게 심하게 막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경찰이 그만하세요 하면서 강제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강제 해산하냐 이러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거든요. 돼가지고 그쵸. 천천히 맞습니다. 고조가 된다는 거지. 고조가 네.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쪽에서 뭐 들고 와서 때리고 보니까 이렇게 스패너 이런 것도 갖고 왔더라고요. 다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임무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야 어디 봐. 이러더니 이러면서 여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녹화가 됐더라고요. 맞아, 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7층에 영장 판사실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보통은 범죄가 있으면 범죄 타겟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3층에 있는 그 CCTV 관제실로 가서 증거인멸을 먼저 하거든요. 아, 그래 그걸 어떻게 생각했나 몰라. 그런 예.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일 경우에는 그 바깥에서 누군가 배후 세력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이런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돈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사전 모의도 하고 사전 모의도 할 네. 거고 예를 들어서 너는 이거 해라 나는 이거 할게 이런 업무 것도 있을 분장. 거고 업무 분장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벌금형 나오면 내가 뭐 벌금 내줄 수 네, 있고 네. 그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변호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방조입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듣고 용기가 생기거든요. 아니, 그렇죠. 네. 나 대신 해준다니까 나 들어가면 대신 뭐 해준다니까 나 해볼까 이렇게 이거 정신적 방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판사실 문을 부수고 한 체포자 같은 경우에 얘기 들었더니 뭐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특임 부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특임 특임 전도사가 뭐 장관? 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는 특임 모릅니다. 장관? 특임 전도사는 장관? 보통 교구별로 이제 맡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특임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수한 임무를 네. 받은 느낌이긴 한데 여하간 뭐 사랑제일교회가 직접적으로 이 폭력 사태와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배우를 의심하는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강훈 전 이제 목사라는 말도 참 쓰기가 싫은데 네, 왜냐면 네. 진짜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정말 민폐되는 맞아요. 모욕이죠. 네. 오히려 모욕적인 모욕적이죠. 그런 거라서 근데 이 정강훈 씨가 지금까지 보인 행동들 예를 들면 뭐 마포로 가자 서부지법으로 가자로 타겟을 정해주고 맞아. 또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자 내지는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데리고 데리고 나오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은
범죄 단체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네. 만큼 그런 정도의 수괴로 봐도 무방한 네. 짓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네. 가지고 뭐 내란죄까지 뭐 확대하는 건 또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입증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조금 더 가볍게 이거 범죄단체 조직죄. 조직으로 봐서 거기 속에도 사형 무기 10년 10년 이상이에요. 이상. 맞아요. 네. 폭처법에. 네,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예. 이게 굉장히 가중의 처벌하죠. 그러니까 이 전광훈을 정점으로 해서 돈과 사람과 뭐 조직과 여러 가지 체계를 대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건 너무 명확해요. 근데 정광훈에 대해서 수사 안 하잖아요. 수사를 안 합니다. 일단 지금. 고발은 들어갔어요. 네. 근데 고발은 들어간 들어갔지만 정광훈은 계속 지금 배회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예. 모든 자신의 행위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돈도 예배드리면서 걷고 뭐 돈도 쓰고 5만 원씩 줬다 그러고 뭐 범죄 혐의가 차고도 넘치는데 저런 자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공권력이 손을 안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일이 앞으로도 더 반복될까봐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제 정광훈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정조준을 해서 아니, 그 그렇죠. 정말 네. 예, 수사를 해 나가야 뿌리를 된다고 뽑아야 생각. 되거든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난동 피운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그냥 맞습니다. 네. 예, 그냥 정광훈이 시켜서 한 거고 음. 만약에 이 사람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정광훈이 그런 혐의가 네. 있다면 정광훈은 다른 사람들 시켜서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음. 저는 이번 거의 테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테러죠, 이건 테러입니다. 테러. 왜냐하면 국가기관 테러 방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정의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저해하기 위해서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자체가 테러로 그 정의가 네. 되어 있거든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런 테러 조직을 보면서 정말 IS랑 비슷하다. 무장단체 IS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들도 자기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 반정부 것처럼 단체 같은 거. 반정부 그렇죠. 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저항권, 그다음에 잘못된 걸 뭔가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목표가 뭐 무슨 윤석열을 이렇게 석방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신들의 범죄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범죄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같은 거거든요. IS에서 그 테러 단체에서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야,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계속 죽일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메시지가 되는 게 그다음에는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나 그다음번에 더 하겠어. 더한 네. 짓을 할 거야. 라는 어떤 예고편, 경고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이 뭐 정광훈이 됐든 누구가 됐든 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처단하지 않고서는 그 단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계속될 수밖에 아니 없다. 단죄를 100번 해도 모자란데 지금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유총연맹 정부 보조금 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119 폭동 이후에 본인들끼리 이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벌인 사람들을 애국 청년이라고 하고 연맹이 반공 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들이 그날 행사장에서 발언자들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눈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우리 경찰분들 노고로 인해서 치안이 좋은 나라로 다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또 그게 네. 자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절부터 갑자기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거죠. 전광훈이 지금까지 저렇게 돈 걷고 사람 쓰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범죄 혐의점들 네. 수사되고 단죄되고 뿌리를 뽑지 않으니까 자꾸 제2, 제3의 범죄에 자신감을 주고 네. 또 그 세력은 더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성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국가 단체죠. 사실 이게 반국가 단체인 거예요. 합법적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란범을 처리하고 맞아요. 내란범을 처단하는 게 우리 정부의 합법성이고 합법적인 법 집행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영장도 잘못됐고 서부지법 때려부셔라. 아니 저는요 이게 노멀시 바이어스라고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우리가 다 같이 이 편견에 빠지면서 바이어스가 끼면서 네. 너무 놀래니까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다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해결 안 되거든요. 오늘 어려우면 내일도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새벽에 법원을 때려 부시면서 거의 전쟁 난 것처럼 부셔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판사를 정말 죽이러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럼 살인 미수죠. 그렇죠. 그 착수가 네. 되니까. 그 저는 이 정도의 일을 우리가 겪었는데 이게 다 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 번 있었지. 네. 그 정광훈은 또 저러고 다니고 뭐 제발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또 있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실존적 위협에 대해 가지고 모든 피해는 지금 국민들이 보거든요. 네. 거리를 나가기가 두렵고 또 저 폭도들이 언제 난동 부려서 그럼 그 다음 타겟은 뭐가 됩니까?
저는 이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정광훈 일당들에 대해 가지고 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 차장이잖아요. 네네. 이호영 차장이 네. 청장 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도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좀 굼뜹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50명 약간 어떠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한 듯한 모양은 내고 있는데 본질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이재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광훈 쪽을 이거 처리하지 않고서는요. 네.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위협이 될 근데 겁니다. 이호영 차장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오늘 보수 언론에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최상봉한테 이호영 차장이 늑장 보고를 했다라는 논리를 갖고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해서 늑장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책의 사유가 되는 듯한 뉘앙스인데 저도 이제 기저의 흐름들을 봤더니 지금 이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솔직히 말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맞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을 위시한 정부 고위층에서는 경찰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는 네네. 직무대행을 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직무대행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대행이 뭘 대행을 바꿔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행이 대행을 해서 그런가 봐. 지금 상황이 그런 네네네. 것 같은데 그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네. 경찰을 결국은 이런 문제 해결할 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경찰 흔들기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번에 체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세력을 막 체포를 하니까 네. 어쨌든 뭐라도 잘못했다라고 하고 싶으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웃겼던 게요. 그 이제 119 사태에 대해서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이제 국힘 의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또 이제 권영세 아니고 권성동 의원이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행안이나 이런 데서는 경찰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 폭도들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강경 진압을 했다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경 진압을 했냐. 왜 이렇게 했냐. 그다음에 예. 미온적으로 했다는 사람들은 야 니네가 똑바로 막았으면 차벽 세우고 아예 통제를 했으면 폭도가 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곽균택 의원인가? 이 사람은 곽균택. 네. 네, 곽균택 곽규택. 의원은 법원을 또 탓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로변에 있으면 남들이 많이 침입하기가 쉬우니까 자기들이 보안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 말도 안 되는 완전 피해자 유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무슨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이게 있는 뭐- 그러니까 네가 삼중으로 문을 잠궜어야 했는데 하나만 잠궈서 네가 털린 거 아니야. 완전 이거잖아요. 아니 부시고 들어가는 사람은 삼중으로 하면 세 번 부시고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돼. 아니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이런 그 서부지법 남동 사태 같은 게 그 자체도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말 많이 후퇴시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앞으로 경찰은요 집회 시위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당연히. 예. 네, 지금 그 법원 앞마다 전부 다 이제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을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사실은 법원 앞에서는 100m까지 집회 시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금지돼 있죠. 집시법. 네. 집시법상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 크게 이제 뭐 이게 대규모 시위로 번지는 경우도 없고 주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굳이 제한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집회 시위를 하면서 조금만 이제 군중들이 흥분하고 이래도 무조건 해산시킬 거고요. 전부 다 이제 그 완전 진압복 입고 이제 그렇게 될 맞아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엄청나게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엄벌주의자가 돼요. 이 사람 다 무조건 잡아서 가둬야 되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그때 이제 윤석열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국민들이 먼저 물대포를 쏘자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 역설적인 얘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 하나 잡자고 물대포를 쓰게 되면 경찰은 그 다음에도 계속 써야 돼. 쓰게 예. 되거든요. 선례가 남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후퇴를 하겠다. 민주주의가 정말 후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시민의식도 높고 이번에 뭐 응원봉 집회 보세요.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경찰들도 네. 그 전투복이라고 하나요? 그거 안 입고 나와도 네, 돼요. 네, 그냥 네. 와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경광봉. 네. 그걸로만 안내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질서 이렇게 잘 유지만. 죽고 집에 가요. 네, 다. 질서 예, 유지만 하면은 그러니까, 막 네. 경찰 아저씨 뭐 핫팩트 쓰세요. 맞아요. 추우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자유까지도 더 위축이 되고 정확합니다. 경찰도 더 놀래서 네.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니까 무조건 네, 네. 강경 더 대응이지. 강경하게 할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전광훈 일당으로 지금 의심이 되잖아요. 네, 네. 그 의심을 잘못됐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요. 의심은 돼요. 네. 그 유튜브 특히 들어간 사람들
그럼 거기를 핀셋으로 해서 엄단을 하면 맞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고 질서 유지가 다 되고 안보가 챙겨져요. 네. 근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종양도 그 안에 있는 거고 네. 몸도 다 같이 나빠지는 네. 거고. 그러니까 핀셋으로 수술을 제대로 하면은 될 일을 안 하니까 더 이게 후과가 안 좋아지는 거다. 이게 안타까운 네. 겁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의원을 끌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아 이거네. 라인 맞추네. 김영선 해줘라가 아니라 회를 좀 줘라. 회줘라. 광어 회줘라. 회줘라. 딱 그거네. 아니, 이것도 설레가 있거든요. 회줘라. 아이고. 아 정말로 아. 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렇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이라 솔직히? 그러면 네. 차라리 그 어떻습니까? 포고령 5호에 따라 의사가 의원이죠. 그렇죠. 의사를 네, 무슨 하라 의원. 그랬다. 포고령 5호가 잘못 갔다. 아 이거 진짜 이게 이거 뭐 낫지. 오보 아니겠죠? 의원 아니라 요원. 요원 끌어내라. 차라리 의사로 읽는 게 낫습니다. 의사 끌어내라. 차라리. 예. 요원은 너무 없어 보이네요. 정말 네. 요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기 요원하네요. 아 이거 갑자기 회조라가 또 떠오르면서 아니 근데 회 생각나네. 우리가 수돗물. 잊을만 하면은 그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열받은 것 같아. 남상권 변호사가 전화기를 왜 그랬냐? 본인은 지금 무릎이 돌아가가지고 정말로 이제 힘들어 죽겠다. 정말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데 아. 누구는 반이 말이야 헌재 그렇죠. 나갔다가 머리 그 어? 드라이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나왔다가 또 병원에도 병원 들렸다 갔다가. 오네 3시간씩.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피의자인데 피고인인데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처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정말 뭐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네. 심지어 명태균까지도 열을 받고 있는 거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 네. 아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급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대선 출마 운운하면 날뛰는 자들 있지 않느냐. 그 시기를 살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아예 그냥 아. 피의 사실 예고합니다 지금. 꼼짝만해요. 꼼짝만. 꼼짝만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아니 근데 명태균 이슈가 사실은 이 비상계엄 없었으면은 맞아요. 보수를 완전 청소하는 터졌을 정말 텐데. 무슨 청소기 네. 그죠? 강한 맞아요. 청소기가 됐겠죠. 예, 네. 됐을 텐데 네. 근데 전 아직도 그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창원지검이 수사보고서 촘촘히 잘 써놓고 네. 그게 보고까지 됐는데 계엄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수사 안 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 티가 나버린 상황이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이 명태균 이슈 검찰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나 이 정치권에 대해서 한 번은 대청소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돈 걸려 있죠. 거기다가 인사청탁 비슷하게 공천 장사했죠. 그렇죠. 그러다 여론조사 조작해서 여론 조작했죠. 무슨 비리 백화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 엮인 정치인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한동훈 유승민 빼고 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보통은 네. 누가 연루됐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된 너무 다 사람 연루가 얘기해. 돼가지고 안된 여집합식으로 사람. 맞아. 한동훈, 유승민 빼고 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강력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윤석열 구속이 일단 됐으니까 이제는 또 명태균의 시간이 저는 네. 곧 열린다. 네, 변호사님 아니, 근데 화이팅, 남 변호사님. 그리고 그 여러 사람 중에서도 네. 이분도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이제 칭한 건지 아닌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딱 콕 집어 얘기한 분이 있는데 특성을 알려줍니다. 남성권 변호사의 워딩인데 국민에게 몽둥이가 답이라고 그렇게 말한 작자가 있지 않느냐.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다. 누구지? 자신이 오히려 몽둥이 찜질을 아마 당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뭐 그 대구 쪽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 누군지 봤더니 누군지 몰라요. 우리 윤상현 의원이 아. 전농 트랙터 시위 때 몽둥이 얘기했어요.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맞아, 그랬는데 맞아. 지금 예. 이게 윤상현 의원의 지위를 알고 계신 이 사건에서 네. 명태균 게이트에서 윤상현 의원은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 2022년 6월에 뭐였습니까? 공관위원장이었죠. 주요 임무 맞아, 실행자였죠. 맞아. 예, 주요 그리고 임무 윤석열 실행자. 대통령이 녹취가 나왔을 때 육성 증언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상현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하겠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명태균의 변호인이 진술 보강을 예고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하면서 저는 완전 급물살을 탈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이제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그 남상권 변호사의 그 경고대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큰 파장을 정치권에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네. 덮어둘 수 없어요. 이 명태균 이슈도 대한민국 덮어질 수가 네, 없어요. 덮어질 진짜. 수도 네. 없고 덮어질 예, 수가 없어.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네.